해밍웨이 파기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삶.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상실이 세대에게 남긴 진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노인과 바다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문학의 거인 영적 강인함의 상징이었죠. 1961년 7월 2일 아침 아이다호 개척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해밍웨이 나이 61세였지요. 강인함을 외쳤던 거인은 왜 스스로 무너뜨렸을까요? 이 모순이야말로 그를 이해하는 진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수면 위의 화려한 영광과 마초적 삶입니다. 상처가 없어서 강했던 것이 아니라 상처를 숨기고 버텨내려 했기에 겉으로 더욱 강해 보여야 했던 한 인간의 기록이지요. 1899년 어머니의 억압, 즉 강요된 여성성이 있었지요. 이것은 수면 아래 감춰진 상처였습니다. 1920년대 파리의 중심으로 잃어버린 세대의 대변자가 되었지요. 1928년은 아버지가 자살하게 됩니다. 29세 때 겪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였지요.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아프리카 사파리 종군 기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있었지요.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50년대 연속된 비행기 사고, 극심한 우울증, 대를 이은 비극으로 이어지지요. 1918년 7월 8일 포살타 강가에서 19세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한 나이였죠. 230개의 두 다리에 박힌 박격 포탄 파편의 숫자였습니다. 신체적 파괴라고 하는 것은 230개의 파편, 총상을 맞고 극심한 고통 속에 병사에서 구조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심리적 파괴에 영향을 줍니다. 7살 연상의 적십자 간호사 아그네스와의 사랑이 이어지고 결국 파혼에 이릅니다. 나는 죽음이 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죽음은 가버렸다. 몸과 마음이 모두 부서진 이 경험이 훗날 그의 모든 작품, 죽음과 용기와 두려움의 뼈대가 됩니다. 우리가 얼음이 수면에 가라앉으면 8분의 7은 수면 아래에 있고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분은 8분의 1이죠. 8분의 7은 바로 생략된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강점, 숨겨진 고통과 트라우마, 표현하지 않은 사랑과 절망이지요. 수면 위에 나와 있는 8분의 1은 드러난 것으로 간결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직접적인 행동 묘사, 불필요한 형용사를 배제하는 거지요. 아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덜어낼 때 진실은 더 강하게 닿는다 했습니다. 진짜 강함과 깊은 사랑은 큰 소리로 증명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전해지는 겁니다. 무기여 자립거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전쟁 속에서 사랑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멈추지 않는 비, 상실과 죽음의 예고이지요. 명예의 해체입니다. 영광, 명예, 용기 같은 추상적 단어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오직 강 이름, 도로, 번호만이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약할 때 피어난 진실이죠. 무료함에서 시작된 헨리와 캐서린의 관계는 부상과 고통이라는 취약점을 공유하며 진짜 사랑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강요된 이별입니다. 캐서린과 아이와의 죽음이 있었고 어떤 오열이나 설명도 없이 그저 빗속을 혼자 걸어 호텔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이별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슬픔을 안고 묵묵히 빗속을 걸어 나가는 것뿐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상실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는 거죠. 2장에서 본 광경이지요. 죽음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마주하는 용기와 우아함이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전쟁 후에 목적을 잃고 유럽을 떠도는 젊은이들, 신체적 상실은 사랑하고 연결된 능력을 빼앗긴 세대의 상징일 겁니다. 생명력의 집착입니다. 파리의 카페나 스페인의 축제, 낚시, 이들의 방탕함은 노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강렬한 의식이지요. 전도서의 진리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고 태양은 뜨고 또 지는 겁니다. 젊음, 꿈, 사람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상실 속에서 우리는 와인도 마시고 춤을 추는 겁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니까요. 노인과 바다 소설입니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보여준 소설입니다. 결과는 앙상한 빼였죠. 즉 객관적인 실패였습니다. 과정은 끝까지 싸운 3일 그리고 내일 다시 출항을 준비하는 소년과의 약속이지요. 공들여 쌓은 것이 무너져 뼈만 남았습니까?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패배란 다시 바다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겠지요. 끝났다고 조롱받던 52세 병든 해밍웨이가 스스로에게 던진 부활의 선언이었습니다. 노인과 바다 84일의 실패였지요. 비웃음 속에서 85일째 결국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사흘 밤낮에 사투가 있었죠. 거대한 청새치, 찢겨진 손, 피 흘리면서도 낚싯줄을 놓지 않게 됩니다. 상어떼의 습격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웠으나 결국 뼈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 가지 작품을 비교해보면 무기여 자릿거라는 상실의 형태가 전쟁과 사랑이라는 이의 죽음이죠. 핵심 은유는 계속 내리는 비였고요. 삶의 태도는 수용으로 슬픔을 묻고 빗속을 혼자 걸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작품은 상실의 형태가 육체적 파괴와 삶의 방향 상실이죠. 핵심 은유는 투장과 일출 장면이고 삶의 태도는 마주함, 상실 속에서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만끽하는 겁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은 상실의 형태가 육체의 노화 모든 성과에 소멸해 있고 핵심 원인은 앙상한 물고기 뼈이고 삶의 태도는 불구는 파괴되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세 작품은 모두 상실을 이야기하지만 끝내 살아가는 방식은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강함 뒤에 숨겨진 상처와 분기입니다. 취약함에 대한 공포, 진짜 깊은 연결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는 평생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정체성의 소멸입니다. 비행기 사고와 우울증 치유로 인해서 기억력과 글쓰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내 머리를 파괴했습니다. 작가가 기억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웅이 아니라 상처받고 무너지면서도 살려고 발버둥 쳤기에 더욱 인간적인 거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아플 때 전기 충격 치료도 받았고 지독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으며 4번의 결혼과 애도도 있었지요. 삶을 버티게 하는 7개의 문장들입니다. 용기란 압박 속에서의 우함이다. 세상은 모든 사람은 부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부서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강해진다. 행복한 사람들은 역사가 없다. 어두워지기 전에 글을 쓴다. 글을 쓰는 것은 쉽다. 타자기 앞에서 앉아서 힘만 흘리면 된다. 파리는 언제나 축제였다. 항상 진짜 이야기 하나를 쓰는 것으로 돌아왔다. 5060 상실의 세대에게 건네는 5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직면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나가라는 것이고 생명력 세 번째는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표현,
나만의 언어로 토해놓으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발전은 곁에 있는 축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결론 85일째 아침 다시 바다로 옵니다. 84일 동안 빈배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내일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온몸이 부서지고 사랑을 잃어버렸더라도 우리는 빗속을 걸어나갑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일만 있더라도 우리는 창고에 들어와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파괴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파리를 시작하세요. 거창한 영웅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무너져도 있고 상처받는 죄도 충분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마음의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파리로 시작하세요. 살아있는 한 당신의 삶은 언제나 축제인 겁니다.